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에 이어 줄무늬 죄수 복장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한다. 줄무늬 중 흰색은 청결 위생 신선함을 풍겨주는 색으로 받아들여져 유제품, 생선, 청과물, 정육점 등 부패하기 쉬운 먹거리를 팔고 있는 상점들은 경쟁적으로 진열장과 블라인드를 줄 무늬로 바꾸었다고 한다. 낭만적인 줄 무늬가 유행을 타고 있는 가운데 18세기 말경 프랑스에서 죄수들에게 줄 무늬 옷을 입히면서 이후 줄 무늬는 죄수복의 원형으로 자리 잡게 된다. 1760년 메릴랜드와 펜실베니아주 교도소에서는 줄 무늬 옷이 죄수복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문헌도 발견되고 있다. 1950년부터 프랑스 독자들의 열광적인 성원을 받았던 만화 럭키 루크에 등장하는 달콩 형제는 줄 무늬 셔츠를 입고 등장해 이들이 감옥에서 탈옥을 했거나 범법자라는 인상을 전달해주고 있다. 줄 무늬는 간수와 쉽게 구별해 주어 이들이 탈옥을 하더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사회에서 배척받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던 것이다. 나치의 강제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유대인들, 복장에 그어진 줄무늬는 이들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도 풍겨주었던 것이다. 기호학자들은 죄수가 입고 있는 가로 줄무늬는 세로 창살과 직각으로 교차돼 이들을 외부 세계와 확실하게 격리시켰다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해주고 있다. 해안가나 국경선 주변을 장식하고 있는 붉은색과 흰색의 줄무늬는 출입금지 정지, 장애물 등을 뜻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 영어 단어에서도 RA와 E 앓는 줄을 긋다 삭제하다, BARR이 앓는 가로 막다 지워버리다, 스트라이프는 벗기다 빼앗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영어를 비롯해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각국 언어에서 어근 STRI는 장애 금지 경계를 의미하고 있다. 줄 무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사화에서 배척당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음을 짐작시켜주고 있다. 역설적으로 정신병자들에게도 줄 무늬 옷을 입힌 것은 방어수단이 취약한 그들에게 악마의 희생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창살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기대했다는 것으로 풀이받고 있다. 파자마에 줄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도 잠이 드는 순간부터 외부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악령의 침입이나 악몽에서 보호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줄 무늬가 배척받는 부정적인 뜻 외에 취약한 인간의 방어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짐작시켜주고 있다. 붉은 줄이 들어간 박하사탕을 비롯해 장난감, 유락, 극단의 천막, 서커스 무대 장치 등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스포츠 클럽 중 유벤투스는 검은 색줄 무늬 유니폼을 팀의 상징으로 사용하면서 전 유럽 축구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같은 줄 무늬를 치장하고 있다고 해도 뱃사람, 운동선수, 해수욕객, 어린이, 어릿광대 등이 착한 편이라고 한다면 미치광이, 사형 집행인, 죄수, 범죄자 등은 악한 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작가 기드 모파상은 싸구려 술집에서 매춘부와 잡담을 하고 있는 비천한 사람들을 묘사할 때 줄무늬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 파블로 피카소의 경우는 늘 위, 아래로 줄 무늬가 있는 옷을 입었고 심지어 명화를 그리려면 자신의 엉덩이에 줄 무늬를 넣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1920년대부터 1930년까지 패션 스타일을 주도했던 주역은 갱스터 알 카포네였다. 그는 겉에 늘 상 줄무늬 옷을 걸치면서 이러한 복장이 여타 마피아 대부들에게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프랑스와 이태리 만평에서는 부정한 행각을 자행한 정치인들이 줄 무늬가 새겨진 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했다. 이들이 갱스터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발해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스펠바운드에는 줄무늬에 얽힌 에피소드가 펼쳐지고 있다. 어린 시절 갖고 놀던 창살에 동생이 찔려 죽는 것을 목격한 형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 안소니 에드워드 박사로 성장한다. 그린 매너스 정신병원 원장 머치슨 박사레오지 캐롤가 은퇴한다. 후임으로 정신과 의사 에드워드 박사가 부임하게 된다. 아름답지만 냉정한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그린 매너스 병원 의사 콘스탄스 피터슨 박사 잉그리드 버그만은 에드워드에게 호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린 매너스에 새로 부임한 이 의사는 진짜 에드워드가 아니었다. 존 발란타인 그레고리 팩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기억상실증과 편집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자신이 에드워드 박사를 살해했다고 믿고 있다. 피터슨 박사와 존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가면서
에드워드 박사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게 된다. 에드워드 박사를 사칭하고 있는 존은 어린 시절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줄 무늬를 보고 강박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으로 묘사돼 지금도 심리 스릴러 극의 대표작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영화에서 존은 블라인드, 창살과 석쇠, 스키가 지나간 자욱, 끝없이 이어진 철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기차 창 밖으로 보이는 전봇대들 등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물품 등에서 모두 줄무늬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상징적 기호를 목격하게 되면 불안감을 느껴 자학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현대인들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많은 줄 무늬로 뒤엉켜 있다. 농촌에서는 최스랑의 갈퀴와 바퀴 자욱이, 도시 생활에서는 우체국 소인을 비롯해 대형 슈퍼마켓, 바코드, 편지, 극장 티켓, 여러 가격표 등에 모두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줄무늬가 장식되고 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줄무늬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개인을 어떤 집단에 소속시키고 어떤 집단을 사회 전체의 한 부분으로 위치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진단해주고 있다. 이 같은 진단은 역설적으로 줄무늬를 만든 인간이 이제 줄무늬로부터 성격과 역할을 결정받는 상황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